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멘토 권프로입니다. 여러분의 혹시 살아가면서 많은 후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후회를 하는 걸까요? 어떤 일들을 후회할까요? 제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거. 이제는 청년이기라도 하기엔 좀 민망하죠. MZ세대라고 하기엔 민망하고요. 80년대생들은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직 마음은 대학생이다. 아직 마음만은 대학생인 어린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달을 해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틈틈이 압축해보면은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크게 한 두세 가지 종류인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부분은 선택과 관련된 후회예요. 이 후회는 여러분들도 많이 후회를 하는 공통적인 사항일 것 같은데,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대학 진학 혹은 취업 등 인생의 큰 결정적인 해야 할 게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에게 맞는 전공 선택 또는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을 하지 못해서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이럴 때 선택하기에 이후에 따라오는 다른 문제들, 뭐 취업난, 결혼 문제 역시 나의 선택으로부터 비롯되기 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책임져 드리는 거는 내 인생 내가 오로지 책임진다는 거를 곰곰이 느낄 수가 있어요.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은 흘러가고 그 선택에 있어서는 언제됐던 장점이 있고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니까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경험이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후회를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대학 진학 부분이에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좀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를 뭐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좋은 대학을 진학했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진학하곤 하는데, 저 역시나 지방의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하게 돼요. 대학교 이름보다는 학과를 중요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막상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 학벌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고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학창시절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합니다. 물론 그때 공부를 했는데 좀 더 치열하게 공부하지 못했던 걸 후회를 해요. 학점에 맞춰서 제 성적에도 안 맞는 컴퓨터학과를 선택한 거 배움은 남기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컴퓨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남는 걸 후회를 안 하는데, 차라리 그 당시에 유튜브 학과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걸 선택했어야 하는데 뭐 그런 우스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걸 과감하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용기, 현재 상황에서도 불가능할지라도 미래 지향적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은 분명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요. 특히나 이처럼 장기전일수록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높은 목표만을 추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따라서 무리한 목표 설정보다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현 가능한 스마트한 목표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제가 가졌던 문제는 허세입니다. 사실 저는 허세 환자였어요. 이걸 하루라도 빨리 버렸어야 되는데, 저는 신불자, 30살 초반에 신불자가 돼서요. 그나마 이걸 버렸어요. 맨날 꿈은 큰 사업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노력을 하나도 없이 살아야만 했는데, 말하는 대로 실제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저의 후회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꿈을 말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하기도 한 거예요. 실제로 꿈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적은 안 생기지만 말하고 다니니까 엄청 뭐 이상한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꿈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꿈을 거대하게 말하고 다니는데 저를 오만하게 보고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 못하는 영역으로 치부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밥 먹고 살기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서울이라는 도시에 그냥 밥 먹고 사는 것도 꿈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어요. 제가 요즘에 여기저기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하다 보고, 사업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하고 저한테 꿈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꿈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업 마련하는 게 꿈이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다들 응원을 해줘요. 사업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응원을 해주는 게 장점이더라고요. 삶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내 무의식은 1만 번 이상 말하면은 당연하게 그걸 생각하게 되고, 내 무의식은 그걸 이룬다는 공식을요. 그러면 꿈이 아니라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말하면 그게 꿈이 되겠지만은 여러 번 내 무의식이 주입하면은 그건 목표가 되어버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꿈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뭐 그런 책이 있잖아요. 부의 초월사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이익의 배수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정해지고 그것을 매각하는 것, 또 상장하는 것 등에서 부를 이루는 방법이 책에 나와요. 이 방법을 통해서 역산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이 20배 가치에 혹은 20배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 부분에서 그 업종에 500억 정도의 이익을 만들려면은 1조의 가치의 회사를 만들어야 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업종에 50억 정도의 500억 정도의 이익을 만들면은 기업 가치는 1조가 넘어가요. 제가 예전에 연매출 50억 기업을 만들겠다, 연매출 50억 기업을 만들겠다 구성원들한테 얘기를 다녀보거든요. 이거를 월로 나눠보면은 월에 한 40억 정도의 이익을 남기게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세미나 마케팅 사업으로 쇼핑몰 쪽이요, 월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경험이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월 40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의 숫자가 나오는데, 대략 한번 산출을 해보니까 30명, 40명 정도가 돼요. 이걸 통해서 제가 바로 해야 되는 거는 그분들 교육이랑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체계적인 계약 방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유튜브를 해서 나와 정서적 가치가 일치하는 사람들을 찾는, 저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거나 협업을 하는 거, 이 유튜버 채널을 내가 만들어서 거기서 해야 될 것은요, 평소 내 얘기를 듣던 사람들 중에서 하면 좋을 거고, 그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영상을 만들고 어떤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역시나 제가 세미나를 한 1000번 넘게 했는데, 이 세미나 1000번 넘는 걸 유튜브 영상을 찍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계획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당장 해야 되는 것,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해야 될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허세로 살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냐? 없었냐? 그냥 허세 얘기만 했어요. 그때도 계획은 있었는데 그걸 실행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했어요. 근데 그 계획은요, 내 목표에서 역산으로 만들면은 그게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이 된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다른 사람의 요청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스스로 계획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 그걸 뒤덮여서 계획표를 만들고, 이름의 계획표가 이걸 갖고 있으면 무게가 완전 다르는 거예요. 똑같은 10개의 투두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계획표에 산출이 되면 그거 차근차근 이루어지면 목표가 되는 거고, 내 목표에 대한 계획을 하나는 남이 시킨 계획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킨 계획, 지우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 계획표의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1만 변의 얘기를 하면은 그게 꿈이 아니라 목표가 되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계획을 하면은 현실적인 계획이 따른 목표가 된다. 그 목표는 다른 사람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목표고요, 하나는 내 꿈을 현실로 만드는 목표예요. 남의 진리로 계획표를 채우면요, 그 일을 했을 때 열매도 고스란히 그 계획표를 만든 사람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랑 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일 후회 남는 것 중에서 하나는 허세의 삶도 너무 늦게 버린 부분에서 신불자가 되고 나서야 그나마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도 물론 많이 만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후회되는 건 세 번째는 기대병이에요. 제 삶을 누군가가 바꿀 수 있고, 누군가를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제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바꾼다는 이야기가 요즘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는 게 요즘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삶의 방향을 선택했냐면요,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내가 바꿀 수 있고, 누군가를 나를 바꿔줄 수 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대를 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바꿔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의지를 했어요. 그런데 의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스마트하지 않구나 생각하면서 누구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최근에야 느끼게 돼요. 생각을 하면서도 재벌은 못 준다고, 누구는 못하고 아직도 의지를 하긴 하지만은 그 사람이 뭔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잘 대해주고 잘 보이려고 그 사람이 나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나 나한테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쓰레기를 모으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이런 부분이 저도 역시나 그렇지 않았을까. 인간관계를 그렇게 모았던 것 같아요. 제가 휴대폰 안에 휴대폰이 2개, 한쪽은 10,000명이고 한쪽은 2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겠어요. 그 중에 저는 친근한 사람한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 바꿔줄 거라고 제가 오만하게 생각했던 거. 그러면 핸드폰에 연락처가 몇만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지만 만남도 가져야 되고, 해야 할 일은 그 사람 많은데 시간 쓰이니까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이고, 산더미처럼 쌓이니까 하루가 12시간, 24시간의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 중에 자는 시간, 그리고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그러면은 일하는 시간을 거꾸로 빼앗기는 시간을 산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유지하려고 문자도 보내고, 만남도 갖고, 전화도 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작 어떻게 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중하고, 내가 존경해야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게 돼. 일반적으로 사람은 선택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바꾸겠다는 게 굉장히 오만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 가족도 바꾸기가 힘든데, 하물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잖아요. 남의 시간을 싫어하는 음식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걸 바꾸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허망한 일일까요? 정말 시간 낭비고 도움이 전혀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바꾸려고 노력하는 시간들일 바에는 그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구성원들과 팀을 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게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는데, 제가 맨날 웃으면서 그 사람들 얘기 받아주고 스트레스 받고 시간 다 뺏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해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 상태에서는 누구의 말도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상을 혹시나 주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공유를 한다고 치면은 그런 사람이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시고요. 차츰차츰 멀어두세요. 괜히 가서 조언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은 마음의 자격지심을 가지고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를 좋아하기보다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랬으니까 그 상태를 알아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화살을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화살이 당신한테 맞춰질 거고 당신을 원망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절대로 그 사람들한테 공유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나와 맞는 나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욕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의 안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중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걸 선택을 하세요. 누구나 실수도 하고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후회를 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은 분명히 원하는 바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